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요즘 콜라겐이 굉장히 대세죠. 그야말로 전성시대인데요. 사실 이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먹는 의미가 정말 있는 건지, 먹었을 때 효과가 나기는 하는 것인지, 그리고 먹는다고 하면 대체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지 등등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약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기를 좀 얻으려면 콜라겐 효과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마세요 라고 내용을 짜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자, 앞뒤 없이 무조건 콜라겐은 쓰레기야 라고 하기에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먹는 콜라겐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어떤 콜라겐으로 얼마나 충분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화 능력이라든가 콜라겐 합성 능력, 그리고 관련 효소의 양에 따라서 그 효과는 꽤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콜라겐을 추천하거나 권장하지는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실제로 먹는 콜라겐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먹는 콜라겐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화면으로 대체할 테니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해당 논문도 링크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콜라겐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콜라겐은 굉장히 큰 분자이기 때문에 먹어봤자 어차피 흡수가 되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자, 콜라겐은 실제로 큰 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흡수가 되질 않아요. 자, 이것이 흡수가 되려면 잘게 쪼개어져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디펩타이드 그리고 트리펩타이드와 같은 형태로 되어야 하는 건데요. 자, 이건 개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흡수가 되질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흡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저분자 콜라겐 또는 가수분해 콜라겐과 같이 아예 작은 단위체로 쪼개어져서 제품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500달토닌이 1000달토닌이 하는 분자량이 좀 작은 콜라겐 보충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물론 500달톤이라고 해서 이게 또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소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아미노산이 3개 붙은 트리펩타이드 이하로 크기가 작아야 흡수가 되는 건데, 자, 이건 대략 300달톤 정도이거든요. 자, 하지만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어쨌든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효소의 작용이 더 수월해질 것이고, 펩타이드로 쪼개지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흡수된 다음 콜라겐의 합성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면 우리는 콜라겐의 원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 100번 양보를 해서 분자량이 좀 작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된다라고 치자. 자, 그런데 원료 물질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체내에서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는 게 맞긴 하냐라는 의문이 또 들죠. 그런 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합성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콜라겐 원료 물질을 보충을 했더니 콜라겐 양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원료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전혀 넣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차피 콜라겐도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비싼 콜라겐 말고 그냥 음식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콜라겐 보충제를 먹는다는 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주된 원료들만 이렇게 뽑아서 좀 더 직접적으로 보충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특히 콜라겐의 구성에 많이 관찰되는 하이드록시 프롤린, 그리고 프롤린, 글리신 등의 아미노산 말이죠. 자, 이런 여러 변수들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성비는 좀 떨어져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콜라겐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콜라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분자여야 합니다. 자, 저분자의 기준이란 건 사실 없는데 대략 2000달톤 이하 정도면 그래도 저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충분한 양의 콜라겐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하루에 얼마의 콜라겐을 먹는지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3000mg 이상의 콜라겐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콜라겐을 꽤 오랜 기간 섭취를 했어요. 저는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건조감 개선에는 효과를 본 편인데요. 제가 섭취한 콜라겐은 500달톤 정도의 크기였고, 그리고 하루에 7000mg에서 1000mg, 그러니까 그람수로 치면 7g에서 10g 정도의 콜라겐을 매일매일 섭취를 했어요. 꽤 높은 용량이죠.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협찬받아서 소개를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콜라겐을 충분한 함량으로 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콜라겐의 함량을 읽을 때는 제품 겉면에 써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콜라겐으로서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겐의 합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콜라겐의 분해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신경을 써서 섭취를 좀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MSM, 그리고 비타민 C,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그리고 철분, 구리, 규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콜라겐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과 그리고 어떤 콜라겐을 어떻게 섭취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콜라겐 섭취의 대부분의 목적은 피부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자외선 차단, 그리고 충분한 수분의 섭취,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그리고 야채나 과일 등을 잘 섭취하는 것들 등등 콜라겐을 사 먹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라겐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는 사실 좀 힘들지만, 자, 그래도 나를 위해 이 정도의 투자는 한번 해보고 싶다, 갖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소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의 소비를 조금 줄여서 콜라겐을 한 번쯤은 섭취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